안녕하세요. 다산에이드 대표 전병실입니다. 2021년도 전기 기능사 필기, 이제 전기 설비 과목의 요점 정리를 제가 좀 다시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 만든 2021년 전기 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전기 설비 과목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전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이 바로 그런 도체를 전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전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전율이 커야 합니다. 즉 전기가 잘 통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도 크고요. 비중이 작고 가선이 용이할 것, 가격은 저렴하고 구입은 쉬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선을 고르는 방법, 즉 전선을 선정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을 굵은 것을 고를지 혹은 얇은 것을 고를지, 그런 것은 바로 전선의 허용 전류, 즉 그 전선이 얼마나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이상 없이 얼만큼 많은 전류를 최대한 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허용 전류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전압 강하가 얼마나 적은지, 그 전압 강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전선의 선정 조건은 전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말합니다. 전선에 소선수가 나와 있게 되네요. 이제 전선은 보통 우리가 단선과 연선으로 되어 있는데, 단선은 이렇게 한 가닥인 거고 연선은 여러 가닥인 것을 우리가 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닥인 것도 그냥 대충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층일 때는 6가닥, 다음에 2개층일 때는 12가닥이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층일 때는 총 전선의 소선수는 7가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일 때는 19가닥, 그 다음에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이 됩니다. 그런 바로 공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층수를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식을 외워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층일 때는 7가닥, 2개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이라고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경동선과 연동선이 있네요. 경동선은 흔히 우리가 딱딱한 선을 경동선이라고 부르죠. 인장 강도가 크고 가공선로에 주로 이제 옥 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연동선은 부드러운 선입니다. 전기 저항이 작고 부드럽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옥 내에서 사용합니다. 전선의 저항도 다르게 되는데요. 경동선인 경우에는 우리가 55분의 1, 연동선인 경우에는 58분의 1이어서 연동선이 더 숫자가 작은 거죠. 역시 저항이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선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OW, 이렇게 전선에 이걸 우리가 영어로 써 있는 걸 야코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야코와 우리가 플레임 전체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OW는 5개용 비닐 절연전선, DV는 1인용 비닐 절연전선, NR은 450, 750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입니다. NRV는 고무절연 비닐시스 네온전선, VV는 비닐절연 비닐시스, CV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네온전선은 NEV, 그 다음에 M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FL은 형광등 전선,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말합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이 외장이 아주 단단한 케이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는 어떤 특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전기적인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여러 번 꼬게 되는 이유, 혹은 납땜을 하게 되는 이유, 아니면 특정한 접속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기계적 강도를 이제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80% 이상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절연을 위해서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해야 되고요.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전선의 접속에선 트위스트 접속 그리고 브리타니아 접속이 대표적인 접속 방법입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트위스트 전선은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꼬는 방식을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합니다. 브리타니아 접속은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상 되는 굵은 전선에서 사용합니다. 이 전선이 너무 굵기 때문에 두 개를 겹친 다음에 그 이외의 보조선로 이렇게 감는 방법을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얇은 거를 할 때는 트위스트, 굵은 것을 할 때는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알면 되겠죠. 다음에 쥐꼬리 접속, 박스 안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자, 두세 가닥을 꼬아서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절연 테이프를 감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접속 방법, 그냥 두 개를 꼬는 방법이 쥐꼬리 접속입니다. 그리고 리노 테이프는 연피 케이블에 접속 시 사용하는 점착성, 끈적임이 없는 테이프를 리노 테이프라고 합니다.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것 중에서 터미널 러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계 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하고요. S형 슬리브에 의한 접속에서는 2번 이상 꼬아서 사용한다. 전선을 병렬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선을 똑같이 이렇게 한 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닥의 길로 가게 될 때는 이 두 개의 선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의 성질이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도체여야 하고요. 동일한 굵기 그리고 동일한 길이여야 합니다. 동선이 50제곱밀리미터 이상 또는 알루미늄이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선인 경우에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일 때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전면 스위치로는 우리가 전압 측의 전선에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3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곳에서 한 개의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3로 스위치와 함께 4로 스위치를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은 세 군데 이상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자, 4개소에서 만약에 전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3로 2개, 4로 2개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에서 3개소에서 전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3로가 몇 개, 1개, 3로가 2개, 그 다음에 4로가 1개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임 스위치의 시간은 주택인 경우에는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요. 숙박 시설인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멀티탭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다른 것들 기구들을 접속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퓨즈는 저압용과 고압용이 있는데 고압용 표정 퓨즈인 경우에는 1.3배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녹아서 끊어져야 됩니다. 비포장용일 때는요 1.25배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구 이름 한번 알아볼까요? 와이어 게이지, 전선의 굵기를 측정한다. 버니어 캘리퍼스,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등을 측정한다.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을 벗긴다. 프레셔 툴, 터미널을 압착한다. 클리퍼, 굵은 전선을 절단한다. 오스터, 금속관에 나사를 댄다. 리머,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는다. 홀쇼, 캐비넷에 구멍을 뚫는다. 스프링 워셔, 진동으로 인해서 볼트 풀림을 방지한다. 링 리드셔, 노가웃 지경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절연 부싱, 금속관 끝에 절연 피복을 보호한다. 로크너트,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사용한다. 박스에 고정할 때는 두 개의 로크너트가 안과 밖에서 접속해야 됩니다. 유니온 커플링, 금속관을 회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커플링이고요. 자, 다음에는 측정기기들 한번 볼까요? 어스테스터,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요. 절연 저항계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지지물, 그러니까 배관마다의 그 지지점이 최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애자는 2m, 금속관 2m, 합성 수지관 1.5m, 가열 전송관 1m, 금속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합성 수지 몰드 40에서 50cm, 캡 타이어 케이블 1m, 금속 몰드가 1.5m 이하마다 지지를 해야 됩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 볼까요? 절연이 되어야 되고요.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애자 공사의 이격거리도 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사용 전압에 따라서 400V가 안 되는 것과 초과하는 것에 따라서 일단 전선의 상호 간격은 무조건 6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전선과 조영제와 이격거리가 기타의 장소일 때 400V 이하일 때는 2.5cm 이상, 400V가 초과할 때는 4.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는 후강 전선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꺼운 전선관을 후강이라고 하고 얇은 전선관을 박강 전선관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규격은 이렇게 밀리미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안쪽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종류가 있고요. 곡률 반지름은 6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콘크리트에다 매입할 때는 1.2mm 이상 두께가 되어야 됩니다.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선은 왕복 도선을 같은 관에 삽입해야 전자적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배관 내 전선은 10제곱m를 초과할 때는 무조건 연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가 넘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연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커플링의 삽입 깊이 외경에 1.2배를 접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까지도 되어도 괜찮습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0.8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자 커플링을 보게 되면은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는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고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접속에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속 덕트 볼까요? 일단 금속 덕트라고 하는 것은 폭이 40mm 이상,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이나 금속재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게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요.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트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서 쥐나 고양이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절연전선 사용하고요. 전선 덕트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이 20%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제어 회로라든지 소세력 회로 같은 것들은 보통 우리가 50%까지도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의 시공과 관련된 내용을 볼까요? 전선은 단면적이 2.5제곱ml 이상을 사용하고요. 조형제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조형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이루는 지붕, 벽, 기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에다가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1m 이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덕트에서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 덕트의 종류인데요. 버스 덕트에서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 피더 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버스 덕트를 말합니다. 플로 덕트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있는 덕트예요. 보통 우리가 사무실 같은 곳에 사용하는 건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안에 콘센트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선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플로어 덕트 배선입니다. 자, 사용자라면 사육볼트 이하에서 할 수 있고요. 합성수지 몰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전선 공사 방법이에요. 흔히 우리가 쫄대라고 부르는 거죠.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입니다.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은 6배인데 단심일 경우에는 8배까지 해도 되고요. 폭연성 분진이나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 허용되는 공사 방법은 금속관만 허용됩니다. 폭연성의 나사 조임은 5턱 이상 해야 되고요. 가연성의 분진이 있는 곳에서 3대장은 합금 K입니다. 합성 수지관과 금속관 그리고 이제 케이블만 공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는 역시 합금, 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이 공사 가능하게 되고요. 화약을 저장하는 곳에서는 조명 설비만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전압 같은 경우에도 300V 이하로 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하고요. 케이블을 전기기계 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케이블의 손상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흥행장의 저압 배선공사에서는 사용자라면 400V 이하여야 되고요. 과열이나 아크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공사를 하게 될 때는 내열선 피복 전선으로서 열에 강한 버팀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각각의 전용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조금 위험한 특수한 시설에다가는 모두 설치해야 됩니다. 전기 울타리와 관련된 건데요. 사용 전압을 250V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전기 울타리에서 사용 전선에 대한 것도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경동선을 혹시 이렇게 제곱밀리미터로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4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신호등과 도로의 발열선은 300V 이하를 사용하고요. 소세력 회로는 보통 우리가 초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세력 회로라고 합니다. 인터폰 같은 거. 자, 1차 300V 이하, 2차는 60V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직류, 교류를 각각 저압에서는 1500V 이하, 1000V 이하로 하고요. 고압인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넘고 7000V 이하까지, 특고압은
경우는 이 7000V를 초과하는 것을 모두 다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옥내의 전로의 대지전압 제한은 사용자라면 400V 이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합니다. 접지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접지공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설 전류로 인한 일단 감전 방지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접 혼촉에 의한 감전 방지, 그 다음에 뇌해, 이제 벼락 같은 거, 뇌해의 방지, 그 다음에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개전기를 신속하게 동작해서 회로가, 그러니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전로의 이상 고전압 발생 시 대지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공사의 방법으로는 접지극은 지하 0.75m 이상으로 깊이 매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지관이나 그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몰드 같은 것으로 덮어야 됩니다. 자,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절연전선,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우리가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접지선을 철주 등은 접지극 1m 이상으로 이격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전주가 있게 됐는데 이 전주가 철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옆에다가 접지극을 연결할 때에는 이 접지극이 반드시 몇 미터? 1m 이상 이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관로를 만약에 접지극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3mm 이하의 접지극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지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 있습니다. 우리가 개통 접지, 기기 접지, 필요형 접지, 정전기 방지용 접지, 지락 검출용 접지, 그 다음에 기타 접지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접지 시설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단독 접지에서는 특고압, 고압, 저압, 필요 설비, 통신 설비를 접지 단자함에서 각각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단독 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사실상 안 된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 접지한 것을 단독 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설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선로에서 이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압, 고압이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다른 곳까지 사고가 파생되지 않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접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력선들, 특고압, 고압, 저압은 하나로 묶고 필요 설비나 통신선은 좀 따로 두는 것들, 즉 목적이 같은 것끼리 묶는 것을 우리가 공통 접지라고 하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많이 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은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다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역시 기능상 목적이 다른 접지극을 하나로 연결해서 비용은 가장 싸고 공사 방법은 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 정기적으로는 가장 무리가 가는 것이 통합 접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독 접지, 그 다음에 공통 접지, 그 다음에 통합 접지라고 할 수가 있죠. 접지에는 PN선이 있고요. PM선, PL선이 있습니다. PN이라고 하는 것은 이 N이 보호선과 중성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을 말하고요. M은 우리가 미들이죠. 그렇죠? 보호선과 중간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 PL선은 라인이죠.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중선, 미드, 중간선, 그 다음에 라인, 전압선을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절연저항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로의 사용전압이 SELV, PLV, FELV, 그 다음에 500V 이하, 500V 초과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일단 절연저항이 여러분 0.5메가옴은 반드시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LV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전압인데 SELV는 비접지 전로에서 PLV는 접지 선로에서의 낮은 전압, 초저전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DC 시험 전압이 250V일 때 절연저항은 0.5메가옴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ELV 500V 이하일 때는 1메가, 그 다음에 500V 초과가 될 때는 역시 1메가가 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연저항은 새로 공사하는 신설 공사일 때는 반드시 1메가옴이 넘어야 됩니다. 절연내력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연내력 시험 10분간 하는 절연내력 시험이 있고요. 자, 전선로의 내압 시험 전압은 7000V 이하까지는 최저 시험 전압이 500V이고 1.5배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200V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200V에다가 1.5배 해봤자 얼마입니까? 300V죠. 자, 이때는 그냥 최저 시험 전압
500V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7001에서 25000까지는 0.92배를 하고요. 7000이 넘는다면 비접지 선로에서는 1.25배로 하게 됩니다. 저압계 폐기는 어디다 시설해야 될까요? 부하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다가 혹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죠.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곳은 바로 퓨즈랑 배선용 차단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 시설 제한은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의 중성선에다가는 우리가 절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성선이나 혹은 나중에 접지선 이런 곳에다가는 절대 차단기나 퓨즈 같은 걸 설치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기회로 시설하는 것은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류의 분배에 따라서 미터가 바뀌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3m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규정이 조금 깊게 들어가면 깊은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어디 시설해야 될까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기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이고요. 그래서 220V와 함께 380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 L2, L3, 그 다음에 N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세 개가 상이고 이 N이 바로 중성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L1, L2, L3끼리는 380V가 되고 그 다음에 N선과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상전압은 220V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인입전선은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가공 인입선의 높이를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압 인입선에서는 일반적일 때 5m, 그 다음에 기술상 부득이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라고 하는 거. 철도는 무조건 여러분 6.5m입니다. 그래서 철도 나오면은 전기 기능사에서는 6.5m만 기억하면 됩니다. 횡단보도교는 3m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이제 저압에서 고압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50cm씩 커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접 인입선은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 전선을 말합니다. 연접 인입선을 시설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겠죠.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폭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은 반드시 옥내를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옥측으로 갈 수가 있죠. 자, 배전선로의 재료와 기구에서는 반드시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전선을 지지하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종류에서는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 그 다음에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그리고 철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탑은 지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탑의 경간, 즉 철탑과 철탑의 사이는 표준은 600m입니다. 근데 고압 보안공사,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일 때는 우리가 400m까지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주공사는 전주를 땅에다 세우는 것을 건주라고 해요. 이 전주 옆에다가 뭘 부착하는 것은 장식한다고 해서 장주라고 하게 되고요. 전주의 삽입 깊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계 하중에 따라서 일단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6.8kN 이하, 6.8에서 9.8, 그 다음 9.8에서 14.72 사이가 되고요. 만약에 6.8 이하인데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 계산하고요. 6.8에서 9.8일 때 14에서 20 사이에서는 6분의 1과 30cm를 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5m를 초과할 때는 우리가 2.8m 이상을 땅에 묻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지지물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경간은 시가지에서는 30에서 40m, 시가지 외에서는 40에서 60m 정도가 됩니다. 전주에는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발판 볼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표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장주공사가 있는데요. 전주에다가 이것저것 완금이나 이자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피내자, 완금 등의 수직으로 시설하여 전선을 지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면 이 전주에 완금을 설치하고 애자를 이렇게 꽂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피내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지선 밴드는 지선을 붙일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상 변압기 지지물에 설치하는 것이 행거 밴드고요. 1차 측 애자형 개폐기 또는 COS 2차 측 캐치홀더 2차 측에는 캐치홀더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시가지 내에서의 고압용일 때는 4.5m, 35kV 이하의 특고압일 때는 5m, 35kV를 초과하고 180kV 이하일 때는 6m가 됩니다. 6m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는 선, 이게 지선인데요. 지선의 공사는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두께는 2.6mm 이상의 금속선이나 혹은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가는 앵커에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가가 뭐냐면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이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선이라고 했어요. 이 지선에다가 설치하는 덩어리를 근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지선애자, 이제 우리가 구형애자, 동그랗다고 해서 구형애자라고도 하고요. 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선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지선이 바로 보통 지선이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보통 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지선도 있고 수평지선도 있고 궁지선도 있습니다. 공중으로 지나갈 때 높이, 즉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도 볼까요? 도로를 횡단하게 될 땐 6m 이상이고요. 철도 또는 궤도 횡단할 때 2.5m 이상, 횡단보도기 위로 시설할 때는 3.5m 이상, 일반 장소일 때는 5m 이상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중전선로는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우리가 지중전선로의 방법이 있고요. 땅에다가 직접 묻는 직접 매설식일 경우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은 1m 이상, 기타의 장소는 60cm 이상 깊이로 매설할 수 있습니다. 폐쇄식 배전반, 즉 큐비클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면을 폐쇄해서 만든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서 전기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캐비넷 같은 것에 바로 여러 가지 전력 기기들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저압 배전반은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 사이에서는 1.5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뒷면 또는 전건면은 0.6m, 열상호간은 1.2m 이상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분전반 설치할 때 반드시 숨기면 안 됩니다.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한 곳, 가능한 높이에 있어야 됩니다. 교류 과전류 계전기는 OCR이라고 하죠. 단락이나 과부하 시 동작할 수 있고요. 자, 차단기 종류입니다. 우리가 소호 매질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호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크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매질로서 이 아크를 없앨 수 있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기중, 그냥 공기중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기중 차단기 ACB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배선 차단기, 이런 것들이 기중 차단기입니다. 아주 낮은 전압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차단기가 보통 기중 차단기죠. 자, 기름을 넣자라고 하는 것은 유입 차단기입니다. OCB. 자, 진공을 이용하자, 백큐음이니까 VCB. 그 다음에 공기, 이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자, 그건 ABB.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GCB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수변전 설비로서는 가스저렴 부하 개폐기, 자동 재폐로 차단기,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 단로기, 그 다음에 전력 퓨즈가 있습니다. 이 단로기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부하 개폐 능력은 없고 그냥 선을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전류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지락사고 시 계전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락사고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문으로 UP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함의 뒤쪽에서는 반드시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mm 이상, 내 아크성, 아크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강판재일 때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설비 불평율일 때는 단상 3선식은 4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상 3이나 3상 4선식처럼 3상일 때에는 30% 이하가 되면 됩니다. 자, 기호 좀 한번 볼까요? 천장 은폐선은 그냥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긋는 거예요. 실선 형태로 나타내는 거. 자, 이것은 콘센트 형태입니다. 방수형은 옆에다가 WP라고 쓰면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WP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루션, 방폭형은 EF라고 쓸 수 있고요. 지진 감지기는 EQ, 비상용 콘센트는 이런 모양, 배선 차단기는 B,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진상용 콘덴서, 실링 라이트들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은 피뢰기도 설명할 수 있네요. 피뢰기에 우리가 기호고요. 그 다음에 전열기도 있습니다. 18kV 용량의 피뢰기는 배전선로 구간에 설치할 수 있고요. 차단기,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단로기는 충전전류 차단, 즉 고장전류 차단 능력은 없습니다. 방전 코일은 전력용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률은 부하 설비 합계분의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하 설비가 한 100kW 정도 되는 곳에 전기 최고만 있을 때 한 80kW 정도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수용률이 80%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60에서 70%를 수용률로 잡습니다. 부하 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하게 됩니다. 수면전 기기에는 무엇이 또 있을까요? 자, ZCT 영상별류기, 지락사고 시 계전기 영상전류를 공급한다. 그 다음 18
48kV 용량의 필회기. 필회기는 어떻게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회기는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영문 기호로는 LA로 쓰게 됩니다. 차단기 위에서 한번 나와 있고요. 방전 코일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력 수급용 계기용 배선기 MO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터링 아웃핏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큰 전기를 수전하는 곳에서 전기 요금을 산정하게 될 때는 전력량계를 달아야 되죠. 그렇죠? 전력량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MOF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입니다. 한 이 정도 건물에는 이 정도 표준 부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한 10,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한 20V 암페어, 이런 것은 30. 자, 중요한 것은 요즘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전기 더 많이 써요. 40 정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준 부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조명에 대해서 각각 용어들이 있는데, 빛의 양, 광속이라고 하고요. 빛의 세기, 광도라고 하게 되고, 얼마나 밝냐라고 하는 건 조도고요. 표면이 얼마나 밝냐라고 하는 것은 휘도라고 하게 됩니다. 회로에서 관등 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전등용 안전기부터 방전관까지 전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방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완전 확선면은 어느 쪽에서 봐도 휘도, 그러니까 표면의 밝기가 똑같은 거, 완전히 이제 완전 구형인 그런 등기구 같은 것이 이제 완전 확선면이라고 할 수 있죠. 전반 조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조명을 만드는 방식. 보통 여러분들 댁에 있는 곳에서 거실에 있는 등, 글로브 이렇게 뭔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반 조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술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일정한 부분만 조명하기 때문에 국부 조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구의 기호로서 F로 쓰면 형광등, 수은등은 H, 나트륨 등은 N, 메탈 할라이드 등은 M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수 구하는 공식 중에서 FE는 EAD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FE는 광속이고 뭐 조명률, 개수, 그 다음에 조도, 면적, 감광 보상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뭐 개수가 얼마냐, 형광등 몇 개를 달아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FU분의 EA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관련된 연습 문제가 저희 출제 예상 문제 같은 데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지수라고 해서 룸 인덱스라고 부르게 되죠. H는 방의 높이, 방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를 곱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실지수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전기기능사 요점 정리, 전기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당연히 이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공부하시고 CBT 모의고사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출제된 문제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시길 바라겠고, 자, 이런 영상들은 혹시 이제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시험장 가시는 길, 아니면은 조금씩 여유가 될 때 이어폰 같은 걸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